What's up everybody? 와니남 와는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. 오늘 제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뵀는데 오늘 이야기는 와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와인이랑 함께 먹으면 정말 천생연분인 와인 안주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바로 하몽에 대한 얘기입니다. 제가 제 인생에서 6년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마드리드에서 졸업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음식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종류의 음식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하몽이에요. 스페인에서는 이 하몽이라는 음식이 정말 빠에야만큼이나 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음식이에요. 우리나라에서 김치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음식을 대표하듯이 스페인에서는 이 하몽이라는 거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스페인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. 이 하몽이라는 거가 돼지의 뒷다리를 숙성시킨 거예요. 한마디로 정말 드라이 에이징을 시켰다고 보면 되죠. 옛날에는 냉장고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돼지를 잡으면은 그날 바로 먹을 음식들은 그냥 바로 생으로 구워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위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라이 에이징을 했던 거예요. 근데 정말 어느 고기든 마찬가지듯이 이 돼지고기도 이런 식으로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은 이 숙성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영양소랑 그 다음에 지방산들이 서서히 진화를 해가면서 훨씬 더 깊고 풍미가 있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. 마치 와인을 에이징하면은 그 와인이 에이징하는 단계 속에서 다양한 복합적인 이러한 풍미가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이 돼지의 뒷다리도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숙성을 시키면은 그 맛이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. 그래서 이 돼지의 뒷다리를 숙성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그 오랜 몇 년이 될 수 있는 숙성이 지나고 나면 수분이 날아가 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아주 딱딱해지거든요. 근데 그 딱딱해진 다리의 맨 겉에 피부랑 그 다음에 지방층을 잘라낸 다음에 그 근육 부분을 얇게 썰면은 그게 바로 이 하몽인 거예요. 어찌 보면은 진짜 생 고기라고 볼 수가 있죠. 뭔가 훈제를 하거나 굽거나 이러지가 않은 말 그대로 생 상태의 고기인데 그게 오랜 시간 숙성을 하면서 그 소금과 숙성 자체가 이 다리를 한편으로는 익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열로 익힌 거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정말 생고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여기 하몽의 한 조각 속에서는 정말로 그 고기의 풍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굉장히 그런 아름다운 고기의 맛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돼지의 다리를 숙성시키는 게 스페인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옆에 포르투갈에서도 하고 포르투갈에서는 프레순토 이베리코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의 프로슈토라는 게 있죠. 그래서 개념 자체는 프로슈토도 하몽이랑 마찬가지로 돼지의 다리를 갖고 그걸 소금에다 절인 다음에 말려갖고 오랜 기간 서늘한 곳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. 단지 사용하는 돼지의 종이 이 이베리코 종이랑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먹이는 사료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른 거지만 개념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로슈토도 좋아하지만 프로슈토와 이 하몽이라는 거는 정말 맛에서는 정말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. 프로슈토는 조금 더 가벼운 맛이기 때문에 약간 과일이랑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토핑으로 들어가거나 이 정도에 적합한 것 같은데 정말로 그 깊이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 이 하몽 이베리코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프랑스 요리예요. 랍스터로 만드는 lobster thermidor라는 요리인데 요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단일 음식으로 치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좋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유명한 뭐 캐비아도 있고 송로버섯 트러플도 있고 프랑스의 거위 간 푸아그라도 있지만 저는 단연 이 전 세상에서 여기에 있는 이 하몽을 고릅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까지 살아가는 이 하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은 정말 제대로 이 하몽이라는 것을 한번 파보기로 했어요. 우선 스페인의 하몽이라는 게 햄이라는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몽이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햄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햄 있잖아요. 정말로 생다리 상태 자체를 그냥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얇게 잘라서 먹는 이 종류가 전반적으로는 하몽 세라노 아니면 하몽 이베리코 이러한 단어로 쓰여요. 근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.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하몽 세라노랑 하몽 이베리코를 크게는 그냥 하몽이라고만 부르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. 간단히 말하자면은 하몽 세라노가 더 그냥 보편적인 종류의 하몽인 거고 그 중에서도 특출나게 더 고급인 하몽인 거가 이 하몽 이베리코인 거예요. 그래서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모든 하몽 중에서 한 90%는 그냥 하몽 세라노이고 하몽 이베리코는 전체 중에서 한 10%밖에 안 되는 정말 굉장히 고급 종류의 하몽을 일컬어요. 우선 하몽 세라노는 이 세라노가 시에라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시에라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약간 산 같은 뜻이에요. 그래서 그냥 산에서 기른 돼지를 갖고 만든 하몽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돼지들은 흰 종류의 돼지들이에요. 그래서 뭐 두록, 피에트라인, 란드라세 이러한 종류의 그냥 흰색 품종의 돼지를 갖고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이거는 스페인에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어요. 약간 하몽 세라노에 대해서는 딱히 스페인에서 그 중에서 어느 특정 한 지역으로 한정짓진 않고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반면에 하몽 이베리코는 스페인의 이베리코 품종의 돼지만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베리코 품종의 돼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몽 이베리코라고 부르는 거예요. 이 이베리코 품종의 돼지가 약간은 좀 더 야생 멧돼지랑 좀 더 가까워요, 유전자가. 그러다 보니까 이 돼지들은 약간 지방이 생기는 종류가 약간 일반 돼지처럼 약간 그냥 두피층의 이런 피하 지방 종류로 이렇게 그냥 따로 쌓이는 게 아니라 그 근육 속에서 지방들이 정말 쌓이는 거예요. 그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피하층에서 쌓이면은 그거는 저희가 안 먹죠. 일반적으로 지방을 따로 먹진 않잖아요. 근데 그 지방이 이 고기 속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일반적으로 마블링이라 그러잖아요.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지방과 그 단백질의 조화가 굉장히 맛있어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이베리코 돼지가 특출나게 맛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이베리코 하몽은 스페인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전통적으로 스페인에서 그 이베리코 돼지가 자라던 지역에서 만들 수 있고 그게 딱 5개의 주로 한정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살라망카, 우엘바, 카세레스, 코르도바 그리고 바다호스 이 5개의 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만 이 하몽 이베리코를 만들 수 있고 이 이베리코 돼지들이 거기랑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도 조금 자라요. 근데 포르투갈에서 이게 자라는 지역이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본 와인 카르투샤가 나오는 그 알렌테조라는 지방이 또 이 이베리코 돼지들이 사는 지방이에요.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프레순토 이베리코를 만들고 여기 스페인에서 지방에서는 이 하몽 이베리코를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스페인 정부에서 이 지역만 한정을 해갖고 이 하몽 이베리코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스페인이 이 DOP, Denominación de Origen Protegida라는 이 인증 체계를 도입을 했어요. 이 DOP가 약간의 이탈리아에서 DOC, DOCG 개념이 있잖아요. 어느 특정 한 지역에서만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관행 몇 가지의 법칙들을 따라야만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. 마찬가지 개념이 스페인에서는 DOP라고 존재해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개의 주에서만 이 하몽 이베리코를 만들 수 있는 DOP들이 존재하는데 그 DOP들이 4개로 나뉘어져요. 이게 지역에 따라 나뉘어지는데 Los Pedroches, Guijuelo, Dehesa de Extremadura 그리고 하부고 이 4개의 주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이 하부고라는 DOP가 이 웰바라는 지역에서 나온 이 하몽을 갖고 하몽 하부고라고 명칭을 주는데 그게 이 지역 전체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역이에요. 하지만 이 4개의 지역 모두에서 굉장히 맛있는 하몽 이베리코를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하몽 이베리코 내에서도 다양한 등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등급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.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 아까 하몽 세라노가 있고 그것보다 하몽 이베리코가
더 고급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하몽 이베리코 중에서도 크게는 두 종류의 부위로 나뉘어요. 팔레타라는 앞다리를 숙성시켜서 만든 게 있고, 그게 이 앞다리에서부터 여기 이 어깨까지 이 부분이 이제 팔레타라고 불리는 거고, 그 다음에 뒷다리를 갖고 만드는 게 사실은 진짜 하몽이에요.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앞다리로 만든 거는 하몽이라고 팔면 안 되고 팔레타라고 불러서 팔아야 되는데,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팔레타랑 하몽의 차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앞다리도 하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 두 부위의 차이를 보자면, 일단은 가장 처음으로는 스페인에서 전통적으로 더 쳐주는 거는 뒷다리로 만든 하몽이에요. 그게 더 전통적이에요. 근데 실질적으로 맛에 있어서는 꼭 하몽이 무조건적으로 더 맛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약간 맛의 프로파일이 좀 달라요. 일단 앞다리에는 지방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고기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마블링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맛이 굉장히 리치하고 강한 게 있어요. 약간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부위를 먹었을 때 약간 그 강력한 맛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뒷다리에 비해서 앞다리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숙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절반밖에 안 걸려요. 반면에 뒷다리 부위 하몽이라는 거는 비록 지방 측면에서는 지방이 앞다리 비해서 살짝 덜하긴 하지만 다리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거를 숙성시키는 데는 시간이 이 앞다리 팔레타보다 한 2배가 오래 걸리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오랜 긴 숙성을 통해 갖고 이 맛이 좀 더 복합적이고 조금 더 풍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더 다양한 종류의 프로파일의 맛들이 입에서 나고 더 복합적이고, 약간 좀 와인으로 비교하자면은 약간은 구세계 올드 월드의 와인과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게 이 뒷다리 하몽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부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으로는 이 하몽이라는 이 뒷다리 부위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고급 부위인 하몽 이베리코 내에서도 크게는 4개의 등급으로 나눠요. 스페인에서는 그 4개 등급을 색깔로 나누고 있는데, 가장 아래가 흰색, 그 위에가 초록색, 그 다음에가 빨간색, 그리고 가장 고급이 검은색으로서 이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. 일단 맨 아래 흰색 등급에 대한 이베리코 돼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일단 맨 아래 흰색 등급은 뭐냐면은 그 이베리코 돼지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사료를 매긴 거예요. 그래서 옥수수 사료나 아니면 보리 사료 이런 걸 일반적으로 매기는데, 어쨌든 그러한 종류의 곡물을 그냥 인위적으로 이 돼지들에게 매겨갖고 기른 돼지를 갖고 만들면은 그거는 흰색 등급이 돼요. 자, 그거 하나 위에는 이제 초록색 등급이 있는데, 초록색 등급은 뭐냐면은 그 돼지들을 약간 자유 방임해 갖고 키운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수수나 아니면 보리 같은 사료를 주기도 하지만, 그 외에는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방임을 해도 갖고 뭐 그냥 걔네가 막 곤충도 잡아먹고 그냥 풀도 뜯어먹고 도토리도 조금 먹고 그냥 이런저런 걸 이렇게 좀 다양하게 먹게 한 게 그게 바로 초록색 등급의 하몽 이베리코예요. 자,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위에 있는 게 이제 빨간색 등급의 하몽이 있는데,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정말 맛있어집니다. 이 빨간색 등급의 하몽에서부터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라는 단어가 붙어요. 이 끝에 베요타라는 단어가 에이콘, 도토리예요. 스페인의 이 이베리코 돼지들이 자라는 지역에 이 도토리 오크나무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막 도토리가 자라서 어느 정도 익으면 땅으로 떨어지거든요. 그러면 그 도토리가 주식이 됐던 돼지들을 이 하몽을 만들면은 그 도토리가 지방이 풍부하고 굉장히 몸에도 좋은 아미노산들이 많고 영양가가 풍부하고 정말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먹고 자란 돼지는 그 돼지의 기름의 향과 그 고기의 맛이 정말 맛있어집니다. 그래서 이 돼지들은 물론 처음에 어릴 때 기를 때는 사료를 조금 먹이긴 하지만 어느 특정 기간 이후서부터는 사료를 일절 안 먹여요. 끝에 가서는 오로지 이 베요타, 도토리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고기의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. 근데 이 베요타, 도토리만을 먹여갖고 이 돼지를 기른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이유가, 일단은 정말로 그 도토리를 많이 먹어요. 돼지들이 정말 식욕이 강하기 때문에 도토리만을 먹이려 갖고 이 돼지들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넓은 땅이 필요하고, 그 땅에서 이 돼지는 굉장히 소수여야 돼요. 면적 대비 돼지가 소수 몇 안 되는 돼지만을 갖고 그렇게 풀어놨을 때 걔네가 정말로 많은 양의 도토리를 먹으면서 살이 찔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베요타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한 헥타르당, 이 한 헥타르가 한 3025평이에요. 근데 그 한 헥타르당 돼지를 최대 2마리만 키울 수가 있어요.
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서 이 돼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도토리만을 먹고 자란 이 베조타 돼지가 그만큼 비싸고 고급인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맨 위의 등급, 검은색 등급. 이게 약간 태권도랑 비슷하게 검은색으로 뭔가가 이렇게 표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그냥 미쳤다는 뜻이에요. 그냥 미쳤다. 이 뭔 개소리야! 그래서 이 검은색은 아까 빨간색 등급이랑 마찬가지로 이 이베리코 돼지를 정말로 이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는 도토리만을 먹여갖고 자란 거지만 거기에 하나 조건이 더 붙어요. 100% 순수 혈통의 이베리코 돼지여야 된다는 그 추가적인 조건이 붙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몽 이베리코를 만들 때 이게 이베리코 돼지이긴 해야 되지만 그게 정말 100% 엄마, 아빠 둘 다 100% 순수 이베리코 돼지의 혈통일 필요는 없어요. 그 아래 등급들에서는 50% 이베리코 돼지일 수도 있고 75% 이베리코 돼지일 수도 있어요. 이게 50% 이베리코 돼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엄마 쪽은 항상 100% 순수 혈통의 이베리코여야만 돼요. 하지만 아빠 측에서는 그 아빠가 약간 다른 종류, 뭐 누럭이든 아니면 피에트라인이든 다른 종류의 그냥 흰색 돼지가 그 아빠인 경우에는 그렇게 교배를 해서 태어난 돼지는 그냥 50%만 이베리코인 거잖아요. 그러한 50% 이베리코 돼지도 크게는 이베리코 돼지로 쳐요. 그 다음에 75%는 뭐냐면 엄마 쪽은 마찬가지로 무조건 순수 혈통이어야 되는데 아빠가 50%만 순수 혈통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빠의 엄마가 순수 혈통이고 아빠의 아빠는 또 다른 품종. 이렇게 되면 아빠는 50%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먹는 돼지는 75%가 되는 거잖아요. 한쪽이 50%, 한쪽이 100%니까. 그렇게 해갖고 75% 이베리코 품종인 것도 그냥 이베리코로 쳐요. 근데 그게 흰색, 초록색, 빨간색 등급에서는 다 괜찮은데 검은색 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돼지의 품종 자체가 100% 순수 혈통의 이베리코 돼지여야 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 베요타 도토리만을 먹고 자랐어야 돼요. 그래서 이 100% 하몽 이베리코 네 베요타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몽인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 100% 순수 혈통의 이베리코 돼지들이 이 굽 부분을 보면은 이 돼지의 굽이 검은색이에요. 그래서 예전부터 이 검은색 굽을 가졌다 해서 빠따네그라라고 불렀거든요. 근데 이 빠따네그라라는 단어가 사실 뭐 엄청나게 그냥 명확한 이 정의가 돼 있진 않았었어요. 그래갖고 그냥 전체 그냥 이베리코 돼지이면 빠따네그라라고 부르기도 했고 아니면 하부고 지역의 이베리코를 빠따네그라로 부르기도 했고 다양한 정의가 있었는데 2004년도에 그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4개 색깔의 등급 중에서 가장 윗등급 검은색 등급의 하몽 이베리코만을 갖고선 빠따네그라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몽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하몽 세라노랑 하몽 이베리코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하몽 이베리코 내에서도 다양한 등급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러한 차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심지어 스페인에서조차도 작년 10월 달에 굉장히 하몽에 대한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어요.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